자, 일단 볼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 세포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 설명했고, 그 다음 세포의 구조와 기능 들어갈 때 지금 세포의 분류까지 했지? 그렇지? 그 다음 이번 시간은 이제 진핵 세포 중에서 동물, 식물 세포 내의 세포 소기관의 종류별 특징들을 이제 더 다루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생명과학 원시라도 배웠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원형질 세포 소기관들이 있고 후형질 세포 소기관이지. 원형질 세포 소기관의 정의는 어떻게 되지? 뭐라고? 그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정확하게 뭐가 핵심적으로 일어나야 돼? 물질대사. 그죠?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원형질 세포 소기관. 그렇지? 그러면 이 원형질 세포 소기관들의 물질대사 결과물들이 있겠지. 화학 반응의 결과물들 있잖아.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후형질 세포 소기관이지. 그래서 어떤 세포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 세포들의 물질대사 결과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당연히 후형질 세포 소기관들의 뭐 크기라든지 무게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동물하고 식물 세포를 합쳐서 설명하기 때문에 후형질 세포 소기관에 포함되는 거는 액포하고 세포벽이 있지. 이거는 누구 세포만이 갖는 거예요? 식물 세포만이 갖는 거지. 그럼 동물 세포는 이런 후형질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식물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이제 동물과 식물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설명될 거고, 그다음 원형질 세포 소기관을 핵부터 해서 이제 생체막까지 다루게 될 텐데, 일단 흐름은 여기를 먼저 잡아주고, 흐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들어가서 하나하나 잡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순서에서 원형질 세포 소기관 중에 세포 골격 기관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형질 세포 기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생체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질합성, 이동, 저장, 분비, 분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들인데 이때 물질이면 주로 뭘 뜻하는 거고? 단백질이죠? 그렇지? 뭐였니? 리보솜, 그 다음 소포체, 그 다음 골지체, 그 다음 리소좀들이 있죠. 그렇지? 합쳐서. 에너지 대사 기관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생체막에 들어가는 세포 소기관들은 말 그대로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이지. 뭐이니? 핵막, 소포체막, 골지체막, 염록체막, 미토콘드리아막, 리소좀막, 세포막. 됐지? 다 똑같은 세포막으로부터 전부 다 기원됐기 때문에 성분이 다 똑같다는 게, 이걸 묶어가지고 무슨 막으로 보는 거예요? 생체막으로 보는 건데, 이제 특이한 점은 액포는 분명히 후형질 세포 소기관인데 액포를 구성하는 막은 무슨 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체막 집어넣는 거지.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액포 자체도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특이하게 이놈만 원형질 소기관을 넣지 않고 그냥 뭘로 빼놓았다는 얘기예요. 후형질 세포 소기관으로 살짝 빼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류가 약간 애매하긴 해, 이놈이. 됐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잡을 텐데, 이 두 가지를 잡으려면 핵 속에 있는 물질하고 세포 질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의 연관관계를 일단 알고 가야 돼요. 됐지? 큰 틀 한번 잡고 갈게요. 이거 뭐 같아? 핵막. 몇 종막이니? 이종막, 이렇게 이종막이잖아 지금. 됐지? 중간에 뭐 뚫려 있어요? 구멍 뚫린 핵공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핵막 중에서 바깥쪽 막이에요. 바깥쪽 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포 수기관이 있지. 이걸 뭐라 부르니? 소포체라 부르지. 됐지? 이렇게 소포체의 막으로 이제 표현해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에요. 뭐 다 알겠지만 뭐 들어가 있니? 염색, 사가 들어가 있죠. 됐지? 참고로 핵 내부의 액체를 우리가 핵질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은 뭐라 부르냐? 세포질이라 부르죠. 밀도는 어디가 높아요? 물질들이 어디가 많냐고. 세포질하고 핵질 중에 같은 공간 안에 물질량이 어디가 많냐고. 핵질이 훨씬 물질량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부피당 물질량이 함량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핵질의 전체적인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농도로 얘기하면 전체 농도가 세포질에 비해서 뭐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래서 핵질 자체가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슨 핵이라 부르냐면, 여기가 콜로이드 상태 라 불러요. 말 그대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 있냐? 우리 다 알다시피 DNA가 있지? DNA가 됐지? 진핵세포니까 DNA가 원형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예요? 선형 구조지. 끝과 끝이 끊겨 있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니?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 불러요? 염색, 사라 부르는 거고, 이런 염색 사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체세포당 몇 가닥 들어가 있는 거예요?
46가닥 들어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지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략 1m 정도 돼요. 1m 정도. 됐지? 그러면 우리가 세포 하나의 크기도 상상하기 힘들고 그 안에 들어간 핵 속의 공간도 상상하기 힘든데 이 안에 DNA 가닥이 대략 1m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폭이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좁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과 같은 구조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1m짜리 구조면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절대 배열되는 형태가 아니지.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46가닥, 사람 같은 경우는 46가닥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됐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태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그 중에서 한 가닥의 염색 사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 이제 핵심은 DNA인데 DNA 상에는 유전 정보가 있고 이 유전 정보가 하나의 DNA 상에는 나름대로 여러 개의 유전자들로 나눠지죠. 됐지? 그래서 여기서의 각 유전자들의 역할은 뭐 생명과학 원 시간에 배웠겠지만 뭘 만드는 정보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죠. 그 다음 이때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야? 아미노산이죠.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의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예요. 생명과학 원 시간에 배웠겠지만 왜 하필이면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위주로 갖고 있느냐 이거지. 단백질이 내 몸에 사는 기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백질은 기능으로 따지면 기능성 종류로 따지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한 기능별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 정보들을 전부 다 DNA상에 묶어놨다는 얘기고 하나의 DNA상에 그럼 유전자가 내가 그림상 4가지 영역을 표현했잖아. 그러면 각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뭐하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각 유전자들이 하나의 염색체상에 또는 하나의 DNA상에 같이 있으면 이 유전자들의 관계를 뭐라 부르니? 연관돼 있다 부르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를 화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이게 본체가 DNA잖아. DNA 내의 염기제. 염기가 몇 종류 있어요? 4종류 있지? 이 4종류의 염기 순서지. 염기의 연결 순서. 염기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결국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였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게 이제 DNA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됐지? 이제 흐름을 잡아주면. 자, 그 다음에 현재 단백질을 그럼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세포. 질에서 만들어야 되지. 핵 속의 DNA상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 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세포 질에다가 이 정보를 뭐 해야 돼? 넘겨야 되거든. 그러면 DNA 자체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세포는 이 4개의 유전자 중에서 이 유전자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 정보만 그대로 뭐 시켜요? 복사시키죠. 이걸 생물학에서는 뭐 시킨다 표현하는 거예요? 전사시킨다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기 상에 있는 DNA 염기 배열 순서 있잖아. 이 염기 배열 순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짧은 핵산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RNA라 부르는 거예요. 됐지? 그럼 RNA의 첫 번째 기능이 뭘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 자체가 무슨 정보니까? 유전 정보니까 RNA 기능 중에 하나가 뭘 저장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표현하는 거죠. 본체는 DNA인데 DNA상 일부 유전 정보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짧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DNA 같은 경우는 이중 가닥인데 얘는 무슨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이죠. 그래서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의 염기 배열 순서만 그대로 따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가진 RNA가 뭘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세포질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됐지? 그럼 RNA가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염기들이 있어요. 염기들. 이 염기 배열 순서가 곧 무슨 정보예요? 아미노산.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됐지? 그럼 이때 유전 정보를 저장시켜서 세포질까지 이놈을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RNA의 두 번째 기능이 유전 정보를 저장시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동 또는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RNA를 무슨 RNA를 하냐면 mRNA라고 불러요. M이 이제 메신저라는 뜻인데 이 정보를 여기까지 운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염기 배열 순서를 읽어줄 놈이 필요하겠지? 그 읽어줄 놈이 바로 뭐예요? 리보솜이죠. 그렇지? 리보솜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오뚝처럼 생겼어요. 됐지? 근데 핵의 구조가 이만큼 구조이면 실제 리보솜의 구조는 점 하나를 찍기에도 굉장히 크기가 커요. 비교하면 이것도 큰 거야. 실제로는 이 점 하나를 찍어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 실제로는. 근데 확대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됐지? 그래서 생명과학 원식 안에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갱이 형태로 그려주는 거지. 이제 그럼 이 리보솜이 존재하는 위치가 세포질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리보솜들이 있고, 그 다음 이게 소포체잖아. 소포체 막에 붙어 있는 리보솜들이 있어요. 됐지? 그러면 이 리보솜이 여기서 RNA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 RNA에 리보솜이 뭐 하는 거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달라붙으면서 이 염기들을 뭐 하기 시작을 해?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지. 이 정보를 해석하기 시작을 한다고. 아, 아미노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순서만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20종류의 아미노산들도 이렇게 여러 개들이 산재되어 있겠지. 그럼 아미노산들의 종류들을 이 순서에 맞춰서 얘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지. 이 순서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끌어오면서 이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아미노산 2개 연결되면 다이펩타이드, 3개 연결되면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 연결되면 뭐? 폴리펩타이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이놈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읽어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끝나면 이놈들 여기서 뭐 하게 돼?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의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표현하냐면 번역 과정이라고 그래. 맞지? 여기 염기별 순서를 읽어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아미노산 연결시켜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온 폴리펩타이드가 막 떨어져 나오게 되면 길이 자체가 선형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맞지? 그러면 폴리펩타이드의 선형 구조는 기능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놈들은 반드시 무슨 화가 돼야 돼요? 입체화가 돼야 돼요. 입체화가 되면 이놈들이 나름대로 지들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야 뭐를 직접 수용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의 비입체화된 폴리펩타이드가 입체화된 구조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단백질이 뭐 한다 표현하냐면 성숙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성숙 과정을 거쳐야 이놈들이 기능화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러한 성숙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 세포질에 산재되어 있는 리보솜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질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세포질에서 완성된 이 단백질이 핵 속에 필요할 수도 있고 세포질 자체도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핵 속에 필요하다 가정을 하면 이놈이 뭘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핵 속에서 나름대로 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DNA상의 무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역할을 하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도 물질 내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효소와 같은 촉매 역할을 하는 놈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니? 네, 참고로 DNA로부터 RNA를 전사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그럼 RNA를 만들려면 RNA 기본 단위가 뭐야? 뉴클레오 타이드제. 이 뉴클레오 타이드들의 염기의 순서를 DNA 염기의 순서에 맞춰서 뭐 시키는 거예요? 결시키는 거지. 그럼 이 전사 과정 자체가 합성이야, 분해? 합성이잖아. 그럼 정확하게 뭘 합성하는 거예요? RNA를 합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사 자체가 RNA를 합성하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 쉽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촉매 물질은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한 거지. 이 효소의 주성분이 뭐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됐지? 이런 흐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는 세포질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리보솜들을 여기에 있는 소포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됐지? 그래서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소포체를 뭐라 불러요? 거친면 소포체라 부르죠.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세포질 자체에 있는 리보솜 자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거친면 세포질,
거치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도 단백질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mRNA가 이동을 해서 여기 리보솜에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이 리보솜이 여기 읽어가면서 새로운 뭘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놈이 거치면 소포체 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세포. 질이 되고 여기는 소포체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포체 막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는 거죠? 됐지? 그렇지? 그러면 핵에서 만들어진 mRNA가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하는 거? RNA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됐지? 그럼 여기 염기 배열 순서를 리보솜 역시 뭐 하면서 읽어가면서 세포질에 산재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들 순서에 맞춰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됐어? 그다음 거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는 세포질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이놈 어디 속으로 집어넣어요? 소포체 안으로 집어넣어요. 알았지? 거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는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오케이? 됐지? 그럼 리보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폴리펩타이드 수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됐지? 흐름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서 지금 폴리펩타이드가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됐니?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면 번역 과정이 끝나면 이 폴리펩타이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소포체 안으로 정확히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됐지? 그렇지? 그럼 이놈들이 이제 무슨화 시켜야 돼요? 입체화 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게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입체 구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을 따로 빼가지고 입체 구조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놈들이 서서히 입체화되는 과정에서 거치면 소포체를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럼 거치면 소포체 막도 그럼 생체막이고 인지질 이중충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 사이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를 감싸가지고 막으로 감싸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빠져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막으로 감싸가지고 이런 소원항 형태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됐지? 그래서 현재 조그마한 막구조물이 만들어졌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소낭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서서히 성숙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그럼 이런 소낭들이 한 개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여러 개 떨어져 나온 소낭들이 다시 연결이 돼요. 뒤에서. 다시 연결이 되면 서로 간의 막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면서 이 사이사이를 또 뭐 할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거지. 그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지? 그럼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 차근차근 밀려나가면서 계속 만들어지면 이런 식의 층상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지? 그럼 이런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층상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걸 뭘 하는 거예요? 골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골지체 안에서 완벽하게 비입체화된 폴리펩타이드가 무순화가 완성돼요. 입체화가 완성돼요. 그래서 골지체의 첫 번째 기능들이 단백질이 뭐 되는 장소예요? 성숙되는 장소로 활용된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화된 단백질이 있으면 이 입체화된 단백질이 세포 안에 필요할 수도 있고 세포 밖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단백질이 세포 밖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면 이걸 세포 밖으로 빼야 되겠지? 그렇지? 빼면 예를 들면 여기가 세포막이라 가정을 하면 이 입체화된 단백질을 빼내야 되는데 역시 막을 직접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막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라 부르면 돼요? 소원항이라 부르면 된 거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럼 소원항들을 차근차근 무슨 막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세포 막주로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막구조와 여기 막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소원항이 연결돼서 세포막과 연결이 되면 이 사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 밖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소원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뭐 된다고 표현해요? 분비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골지체의 두 번째 기능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뭐 하는 기능 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분비시키는 기능 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현재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 이 단백질이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할 건데 기능을 수행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능을 수행을 안 해야 될 때면은 이 단백질 뭐 시키면 안 돼? 분비시키면 안 되겠지. 그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일정 시간 동안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지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골지체의 세 번째 기능들이 이런 단백질을 뭐 하는 기능도 한다 그래? 저장하는 기능도 한다 그래.
알았지? 흐름을 통해 보면 기능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 밖에 필요한 게 아니라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표현한 이 단백질이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을 무슨 분의 효소로 가정할 거냐면 가수분해 효소로서 기능 수행할 놈이에요. 그럼 가수분해 효소를 그냥 단독으로 세포질에다가 넣어버리면 이놈이 아무 물질을 못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해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이놈들을 빼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소낭의 구조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해를 담고 있는 이 소낭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불렀던 거고? 리소좀이라 불렀던 거. 이해됐지? 리소좀 속에 있는 단백질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최초에 리보솜이 만든 거지? 됐지? 정보는 누구한테 따와서? DNA에서 따와서. 됐지? 그럼 이때 리소좀들의 역할을 볼게요. 리소좀들의 역할은 예를 들면 세포 외부로 이 물질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걸 뭐라 가정을 하자? 세균을 가정을 하면 이 세균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균을 죽이려면 어디 안으로 끌어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럼 세포 안으로 끌어올 때 세균도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로 감싸가지고? 막으로 감싸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누굴 만나게 하면 돼요? 리소좀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지. 리소좀을 만나게 하면 서로 막구조니까 서로 연결되면서 이놈들이 세균을 뭐 시킬 수 있어요? 분해시킬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런 과정을 무슨 내 소화라 그래? 세포 내 소화라 그러지. 그냥 소화하고 세포 내 소화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그냥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밖에서 일어나지. 목적은 고분자 영양소를 저분자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흡수하기 목적이고 이거는 정확히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지? 그렇지?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이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서 막을 통한 이동 있지? 여기는 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막을 통해서 물질이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지. 그럼 아까 이 과정 우리가 분비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다른 개념으로는 이거를 세포 내 섭취라 불러요. 이거는 세포 외 배출이라 불러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됐지? 너희들 생명과학 원시간에 식세포 작용 배웠지? 이 과정이 실제 식세포 작용이거든? 그럼 식세포 작용은 무슨 내 섭취의 한 애예요? 세포 내 섭취의 한 애가 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서 단백질이 분비되는 거는 세포 외 배출의 한 애로 보면 되는 거. 이해되니? 오케이? 나중에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더 배울 거예요. 됐지? 이게 이제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큰 흐름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들어갈게요. 자, 현재 여기 DNA 상에요. 어떤 염색사가 있어요. DNA가 있고 이 DNA 상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됐지? 이 유전자로부터 전사를 시켰어요. 그럼 전사를 시켰으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지겠지. 이때 RNA를 만들어 가지고 이놈은 바로 핵 밖으로 내보낼 게 아니라 이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핵 속에 특정 공간에 일단 이렇게 뭉쳐놔요. 이런 식으로 RNA야. 됐지? 이렇게. 그럼 핵 내부에서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뭐이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세포질에서 완성된 어떤 입체화된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핵공을 통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속에 파묻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밀도는 더 높아지겠지. 됐지? 그래서 핵 속에서 이 RNA가 단백질이 뭉쳐진 부분이 있으면 이 RNA와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시켜요. 이걸 합성을 시키면 이 합성된 놈으로 인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보솜이 만들어져요. 됐지? 리보솜은 실제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핵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리보솜이 핵공을 통해 빠져나가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리보솜이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있어야 리보솜이 만들어지거든. 그렇지? 그럼 리보솜이 먼저야 단백질이 먼저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지? 생명의 기원 파트에서 나와요. 이 내용은 나중에. 됐지? 어쨌든 리보솜 어디서 만들어져요? 핵 속에서 만들어져요. 됐지? 그러면 이때 RNA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한 종류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RNA가 있고, 그럼 이놈은 유전 정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뭘 구성할 놈을 쓸 거야? 리보솜을 구성할 구조적인 물질로만 쓸 거야. 그래서 이 RNA가 리보솜을 구성할 거니까 이놈을 무슨 RNA라고 부르냐면 rRNA라고 불러요. 리보솜 RNA, 리보솜을 구성할 RNA. 그래서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 rRNA하고 뭐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다.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 리보솜이 아미노산들을 끌어와 가지고 아미노산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주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리보솜 자체가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효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 역할을 한다고. 아미노산들의 펩타이드 결합 애들이 직접 주도를 시키니까. 이게 됐지? 그리고 현재 핵 속에 rRNA와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이에요. 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 이 지점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는 막구조? 아니지. 막구조가 되려면 인지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인지질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세포 소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핵 속에 있는 그냥 밀도가 높은 지점일 뿐이에요. 이게 됐지? 그치? 자, 그러면 핵 속에 있는 물질들 볼게요. DNA 있고 RNA 있고 그 다음 물질에서 도와주는 뭐 있어야 되고 효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히스톤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리보솜을 구성할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물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 또 엄청나게 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RNA를 만들려면 RNA 기본 단위 모두 있어야 돼. 뉴클레오 타이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뭐가 또 들어가 있어야 돼. RNA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있잖아. 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이 염색사 또는 DNA를 그대로 뭐 시켜야 돼? 복제시켜야 되잖아. 그럼 DNA를 복제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DNA 가닥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하고 정확히 똑같은 배열을 가진 가닥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DNA를 복제시킨다는 얘기는 D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여기 염기 배열 순서에 맞춰서 합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 과정 우리가 DNA를 복제한다 표현하는 건데 실제 이 복제 과정도 DNA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뭐하는 과정이에요? 합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관여는 뭐도 있어요? 효소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들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RNA 뉴클레오타이드들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효소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질에 비해서 물질의 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니? 됐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갈게요. 자, 현재 나중에 뭐 3단도 배우겠지만 일단 흐름이니까 여기 한번 살짝 한번 지고 갈게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또 DNA가 있어요. DNA 됐지? 어떤 유전 정보가 있어요. 됐지?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역시 무슨 과정을 시켰어요? 전사를 시켰어요. 이때 이제 RNA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RNA가 나중에 그냥 핵공을 통해 빠져나와요. 됐지? 이 RNA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이놈을 tRNA라고 부르는데 이때 t가 어떤 뜻이냐면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됐지? 뭘 운반하냐면 현재 리보솜이 여기 염기 배열 순서에 맞춰가지고 아미노산들 순서에 맞춰서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리보솜이 직접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아미노산들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RNA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tRNA가 빠져나오면 이 tRNA에 뭐가 달라붙으면 아미노산 달라붙으면 이 순서에 맞춰서 tRNA가 알아서 운반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RNA의 전체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되니? 됐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유전자의 기능을 살짝 넓힐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유전자는 뭘 만드는 정보야?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데 r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t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이후 과정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유전자 중에서는 대다수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지만 RNA까지만 만들고 끝나는 유전 정보도 있다고. 됐지?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한 유전자의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그게 나중에 2단원 때 나올 거예요. 됐니? 됐지? 어쨌든 큰 흐름 우리가 다루면 돼요.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핵을 들어갈게요. 내용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져요.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왜 생명활동의 중심이니 그러면 뭐가 있어서 그래요? DNA 때문이지. DNA에 바로 뭐가 있으니까?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됐지? 그럼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실제 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단백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 볼게요. 그럼 DNA로부터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지. 이 숨은 과정 있지? 전사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RNA를 만들지. 몇 종류? 세 종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NA가 핵공통에 빠져나오면 여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리보소임이 달라붙어가지고 뭘 진행시켜요? 번역 진행시키지. 그러면 비입체화된 폴리페프타이드 만들어지고 이놈이 성숙이 돼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이 단백질 나름대로 뭘 수용한단 말이야? 기능을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백질 기능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 형질이라 불러요. 됐지? 그럼 너희들 생명과학 원시간에는 DNA에 있는 유전자와 형질과의 관계만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유전의 원리에서. 근데 이 실제적인 과정에 누가 끼어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단백질이 떠 기능하는 기능. 됐지? 그러면 너희들이 형질이라 따져보게 되면 형질의 의미가 형태하고 성질이거든. 형태는 구조적인 특징인 거고 성질은 기능상의 특징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 유전자의 단백질의 기능에 의해서 내 몸 전체의 구조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능들 자체를 통틀어서 뭐라 부르는 거? 형질이라 부른다고.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아밀레이스도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겠지. 그럼 이 아밀레이스가 입으로 분비돼서 녹말을 뭘로 분해시킨단 말이야? 엿담으로 분해시킨단 말이야. 내 입에서 일어나는 이 기능 자체가 내가 가진 뭐로 표현하는 거라? 형질이라 표현하고 녹말을 분해하는 형질이라고 해. 이랬지? 이 형질을 살짝 다른 말로 바꾸면 표현형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의 개념들을 좀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로서의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러면 생명활동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됐지? 그럼 이때 단백질의 기능별 종류만 살짝 한번 다뤄볼게요. 뭐들이 있는지. 됐지? 종류는 무한대라고 그랬지? 근데 그 중에 특히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효소 기능. 그래야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는 거지. 이 효소의 종류만 해도 엄청나지. 소화 효소만 해도 많지. 세포, 호흡, 나중에 광합성 파트 들어가게 되면 효소 종류가 장난 아니게 나와요. 되니? 그치?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니?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 단백질이 존재하는 장소가 핵 속에도 있고 핵막에도 있고 소포체 막에도 있고 골지체 막에도 있고 특히 세포 막에도 있어요. 너희들 나중에 세포막을 주목하면 되는데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의 기능들이 있어요. 뭐 있니? 세포막에 단백질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많이 다뤘던 게 3단원 신경세포에서 배우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배웠지? 나트륨이면 통로, 칼륨이면 통로. 걔들이 단백질들이잖아.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해? 세포 내외부로 물질을 이동시키잖아.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거지. 됐지? 나중에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럼 또 무슨 기능을 해? 3단원 신경세포한테 또 나와요. 흥분의 전달 과정 기억나니? 축삭돌기 말단,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단의 소낭 있지? 이 소낭이 골지체에서 떨어진 소낭이에요. 이 안에 흥분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지.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 이놈들이 세포막과 융합되면 이놈들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 아세틸콜린과 같은 흥분 전달 물질이 다음 가지돌기를 뭐 해야 돼? 자극해야 되잖아. 그럼 이 가지돌기는 이 흥분 전달 물질을 하나의 자극으로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 박혀있는 단백질 중에서 이놈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놈을 무슨 체라 불러요? 수용체라 불러요. 수용체가 외부 화학물질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주는 놈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수용체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되니? 생명과학 원시가 다 배웠던 거예요. 생명과학 원시가 또 배웠던 거. 인체 방어 작용을 할게요. 내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내 몸의 백혈구가 세균을 내 몸의 세포가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구분하지? 항, 원, 뭐? 항, 원. 항원은 모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야. 신분증 역할을 하는 놈들이에요. 세포들마다 신분증들이 있다고. 이해됐지? 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항원. 됐니?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의 기능이 또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세포막 자체에 붙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효소 기능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또 무슨 기능이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도 해. 됐지? 봐, 우리는 다세포지. 다세포면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함부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세포들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막끼리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융합이 되는 거지 붙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에는 단백질들이 있으면 이 단백질들이 서로 달라붙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지. 그러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세포들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관의 구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지? 너희들 레고 블록도 마찬가지로 레고 블록 보통 네모나잖아. 이 네모난 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뭐 같아? 토끼도 만들어지고 여우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든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현재 세포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됐니? 이 정보들이 다 유전 정보에 있다고 지금. 신기하잖아? 그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하는 기능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생명과학원 3단원 때 인체 방어 작용을 들어가게 되면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 있지? 뭐 체들도 종류들이 많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들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들이 없으면 생명활동 자체를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가 안 만들어지면 이거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물질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이게 됐지? 그래서 핵을 무슨 활동해? 생명활동의 중심. 핵 자체가 생명활동 중심이 아니라 DNA가 있는 것 자체가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최초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니? 됐지? 이제 흐름이니까. 핵의 특징 몇 중막이야? 이중막이었지? 이걸 막지나 설로 설명했었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량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런 뉴클레오 타이드들이면 크게 두 가지지. DNA를 구성할 뉴클레오 타이드들,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할 뉴클레오 타이드들이지. 그럼 이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DNA를 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제시켜서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수 있는 거지. 이 RNA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전사가 가능한 거고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이해됐냐? 됐지? 이렇게. 참고로 전사와 복제 깔리면 안 돼. 전사는 일부만 말 그대로 복사한 거고 복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됐지? 생명과학에서 의미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보솜이 만들어졌었지? 인해서. 됐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핵이고 핵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막 있고 안에 실과 같은 구조물들이 뭐야? 염색, 사고. 이 구조가 뭐예요? 인이지. 이 인 속에 뭐 있어요? R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들이 묶고 있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리보솜이 만들어가지고 핵공통이 빠져나오는 거. 됐지? 좀 더 확대시키면 여기가 핵막, 여기 핵공인데 핵공 사이에 핵공의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 단백질, 핵공 사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 기능 역할이 뭐야? 물질 출입을 저조라는 거지. 이게 됐지? 됐지?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핵과 관련된 실험 한번 가볼게요. 삭감말이 있어요. 삭감말. 조류 종류예요. 무슨 세포냐면 단세포성 조류예요. 광합성이 가능한. 됐지? 그러면 이거 하나가 다세포가 아니라 세포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 되는 거지. 갓, 자루, 헛불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의미 없고 현재 이 아래쪽에 뭐가 있어 지금? 핵이 있지. 이 핵 속에 바로 DNA가 있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할 당연히 무슨 정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유전 정보가 있을 거란 얘기죠. 됐지? 현재 여기 위의 구조물이 이걸 갓이라는데 이 갓의 형태를 무슨 형으로 본 거예요? 이걸 M형으로 본 거예요. 됐지? 이 갓의 형태는 뭐? C형으로 본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놈들을 중간중간 잘랐어요. 잘랐어요. 뭐 했니? 바꿔치기 했지? 뭘 바꿔치기 했어요? 핵을 바꿔치기 했어요. 이게 됐냐? 여기다가는 뭐? 여기 자루는, 중간 자루는 M형 건데 핵은 뭐가 들어갔어요? C형 들어갔지. 여기는, 여기 중간에 있는 그 C형 건데 핵은 뭐가 들어갔어요? M형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가세 모양이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거지. 이 자루의
종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놈의 종류로 가는 거지. 핵이 바로 이놈이 뭘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 속에 있다고? 핵 속에 있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실험 2를 볼게요. 그럼 실험 2는 특이하지? 밑에는 핵 두 개를 섞었어요. 뭐하고? M형하고 뭐? C형을 섞었어요. 그럼 이것도 융합이 될 거 아니야? 세포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가세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지. 이건 안 맞춰도 돼요. 그냥 A상 하면 되는 거니까. M형, 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면 M형이 나오거나 C형만 나올 것이고,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면 중간형이 나올 것이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세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바로 어디 속에 있다? 핵 속에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그 아메바 실험이 있었는데, 아메바는 진핵 생물의 단세포 원생 동물이죠. 핵이 있어요. 이걸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핵이 있지. 됐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죽어요. 얘는 뭐예요? 살아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됐지? 됐지? 그 다음 이 실험과 관련된 거기 질문이 있을 텐데, 그 1번 보면 가세 모양은 삭감 말의 어느 부분에서 결정돼서? 핵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실험 2에서 M형 삭감말과 C형 삭감말의 헛뿌리가 결합하여 성장하면 어떤 감 모양이 나타날지 예상을 걸어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열관계 뚜렷하면 M형이나 C형 중 하나가 나올 것이고, 우열관계 뚜렷하지 않다라면 중간형이 나오겠죠. 그지? 그치? 자, 실험을 통해 할 수 있는 핵의 기능 뭐야? 결과적으로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는 어디 있다고? 핵 속에 있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물질 합성, 이동, 저장, 분해하는 소기관들 있지? 아까 그림을 이제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대충 뭔지 알겠지? 이거 뭐니? 소포체 중에서 뭐예요?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 붙어 있으니까. 됐지? 이거는 뭐예요? 골지체제. 참고로 거친면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소낭이 골지체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이 소낭을 무슨 소낭이라냐면 수성소낭이라 불러요. 수성소낭. 됐지?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떨어져 이 나온 놈이 나중에 뭐지? 세포 밖으로 분비될 놈이잖아. 그래서 이 소낭을 무슨 소낭이라 부르냐면 분비소낭이라 불러요. 됐지? 이렇게. 그럼 이 분비소낭의 대표적인 사례가 너희들 생명과학원 신경세포 축삭도기 말단에 있는 분비소낭들이지? 흥분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그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냅스 소포라 배웠을 거예요. 시냅스 소포가 실제 무슨 소낭 종류예요? 분비소낭 종류예요. 지금 신경세포의 구조만 잠깐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 핵 있지? 여기 뭐 있겠니? 거친면 소포체. 뭐 있겠니? 골지체. 여기서 떨어져 나온 분비소낭이 여기까지 이동해 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냥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물질들을 미리 만들잖아. 그래서 핵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물질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정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신경세포체가 물질대사 가장 뭐하다 불러요? 활발하다 부르는 이유가 되는 거. 됐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 거친면 소포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의 또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도 소포체인데 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가 없어요? 리보솜이 없지? 이거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르죠. 그럼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친면 소포체는 말 그대로 리보솜 역할이지. 뭘 합성한다 그래?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매끈면 소포체는 질을 합성하는 거지. 질. 됐지? 뭐 스테로이드나 인지질이나 지방들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 지질의 세포막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인지질이. 그러면 여기서 인지질을 만들어가지고 이놈은 무슨 형태로 떨어뜨려요? 소낭 형태로 떨어뜨리면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막으로 연결시켜주면 세포막의 인지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됐지? 뭐 그런 식의 역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물질이동 경로만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리소솜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게 리소솜이에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세포.
내소화를 하고 있지. 됐지? 리소좀 역할만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리소좀의 첫 번째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이제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리소좀들의 기능이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일부 분해시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졌는데 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리소좀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놈을 없애줄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리소좀의 기능이 외부 물질 제거의 역할도 있지만 세포 내 소기관도 제거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세포들은 분화가 끝나면 기능이 결정되지. 기능이 결정되면 세포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능이 결정되면 세포들마다 나름대로 뭐도 결정이 되냐면 수명도 결정이 되지. 원시간에 배우지. 세포들이 분화가 끝나면 기능이 결정되면 뭐도 같이 결정된다고. 수명도 결정된다고. 예를 들면 적혈구의 수명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적혈구 120일 정도 돼요. 됐지? 백혈구는 일주일. 평균 한 3에서 5일 정도 되지. 물론 기억세포 같은 거 거의 평생 가지. 그치? 근데 형질세포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0일이거든. 되니? 그치? 기억세포는 왜 수명이 길까? 오래 남아요. 걔는 분화가 아직 안 됐거든. 걔는 나중에 형질세포로 분화할 놈이잖아. 아직 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거야, 걔는. 이게 되니? 그치? 혈소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걔가. 그치?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신경세포의 수명은? 신경세포. 어? 신경세포의 수명. 기니까 대략 60년에서 70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70살이 넘어가면 신경세포의 수명이 다 하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자연스럽게 죽어나가요. 그래서 치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되니? 치매는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치매가 일어나기 전에 내 전체 수명을 다 없애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이제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수명을 말 그대로 내가 평생 죽지 않는 영구적인 수명을 갖는다? 불가능하지. 가능하게 하면 인간은 지구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생물체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잖아. 세상 재미없을 거 아니야. 세상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바뀌지 않단 말이야. 재밌겠니? 그러세요?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리소좀인데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얘들이 직접 분해시키는 과정이에요. 대체로 리소좀이 또 무슨 기능을 하냐면 리소좀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이 세포 자체를 뭐 해버려야 돼?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엄청나게 만들어요? 리소좀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동시적으로 리소좀막을 다 터뜨려요. 가수분해소가 다 퍼져나가겠지. 소기관들 완전히 다 부시키는 거예요. 다 부신시키는 거지. 이런 거를 세포 자살이라고 불러요. 세포가 수명이 다면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사람 봐볼게요. 너희들 태아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희들 손가락이 원래 이렇게 5개가 분리되어 있잖아. 네. 태어날 때는.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물곽이 있지. 네. 그럼 태어나기 전에 이걸 구성하는 세포들이 알아서 뭐 해줘요? 없어진다는 얘기지.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세포 하나가 그냥 알아서 자살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5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자살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게 물곽게 나와. 살짝 붙어가지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올챙이죠, 올챙이. 올챙이가 변태하지. 네. 그치? 그러면 나중에 꼬리 없애고 앞다리 만들고 뒷다리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꼬리를 구성하는 세포를 통째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세포가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세포 자살의 예예요. 이해되니? 이게 리소좀들의 기능이에요. 되니? 자, 그 다음에 세포 내 물질 이동 추적 실험 할게요. 이때 단백질의 이동 과정인데, 단백질의 이동, 합성해서 이동하는 경우네요. 현재 세포질에 단백질을 만들 뭐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있지. 이 아미노산을 구성할 뭐에다가? 원자에다가 무슨성 동위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를 끼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 중에서 무슨 선을 띠는 놈들이 있어요? 방사선을 띠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아미노산들 누가 끌어와요? 리보솜이 끌어오겠지. 리보솜이 뭘 만들어?
폴리펩타이드 만들겠지. 그럼 이 방사선이 세포질에서 관찰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디서 관찰이 돼? 소포체 안에서. 그 다음에 수송소낭으로 넘겨가서 골지체 안에서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갈 놈이라면 분비소낭에서 관찰되고, 나중에는 세포 밖에서 관찰된다고. 이게 됐지? 이런 식으로 실제 단백질에 합성되고 이동되는 경로를 찾아냈어요. 됐니? 그 실험이에요. 자, 볼게요. 시간이지? 이 시간 동안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가 포함된 아미노산을 집어넣을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별로 관찰할 건데 어느 위치를 관찰했냐면 여기 위치를 관찰을 했어요. 됐지? 그러면 방사성 아미노산 공급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관찰 방사선이 측정된 위치가 어디겠냐? 여기겠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거. 여기가 무슨 면이야? 거치면 소포체에서 가장 먼저 관찰되고 이 양이 줄어들지. 왜? 거치면 소포체 쪽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는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어디로 넘어갔을 거거든. 골지체로. 그럼 당연히 골지체 쪽에서 방사성 물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골지체에 있는 놈들이 골지체 말단으로 가요. 골지체 말단이면은 여기 말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단 쪽에 방사성 물질량 증가하겠지. 나중에 이놈들 양보할 거고 줄어들 거고. 나중에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건 무슨 소량이니까? 분비소량이니까 분비소량에서 뒤에 이어서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시간차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세포 연구 방법 중에 뭐가 쓰였니 물어봐요. 방사성 동위 원소 썼으니까 무슨 법이야? 자기 방사법이 쓰였다. 이해되니? 알지?